여러분께서는 일본에 가실 때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시나요? 제주? 티웨이? 보통은 단거리를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같이 FSC로는 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LCC를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본까지 왕복 16만원에 그것도 대한항공으로 다녀온 후기, 심지어 조금 풀지도 않았더라고요. 대한항공으로 인천에서 오카야마까지 다녀온 탑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오카야마, 일본의 소도시 오카야마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지금 시각은 한 8시 37분 정도 됐고요. 오늘 10시 35분 비행기여서 한 2시간 정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여정을 가게 된 이유는 별 이유는 없고요. 왕복으로 대한항공이 16만원 밖에 안 하길래 그냥 재빠르게 발권했습니다. 오카야마가 다카마스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다카마스를 가보려고 했는데 항상 에어서울로 이제 왕복 20선에 발권을 해야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대한항공으로 16만원에 떴길래 이번에 발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카야마 하루 있다가 다카마스 이틀 정도? 그렇게 아마 일정을 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마일리지를 거의 다 대한항공으로 넘기기 시작했어요. 스카이팀을. 원래는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때문에 델타를 탑승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는 이번부터는 다 대한항공으로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정들이 대한항공이 발권을 좀 많이 해줬는데요. 4월 1일에 이제 유료할 정도가 엄청 올라왔는데 그거 이후로 지금 저는 거의 모든 발권을 맞춰놨고, 그리고 앞으로 스카이팀 탑승은 이제 대한항공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닝캄은 이제 디카운터 프리미엄석이랑 같이 디카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디카운터도 아니고 한번 셀프 체크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짐은 요거 하나 작은 게 있는데 책 모으는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일단은 줄이 얼마나 긴지 보고 답이 없다 싶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닝캄이 답이 없네요. 요즘 모닝캄 줄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모닝캄 줄에는 모닝캄 본인만 줄을 서실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도 안 되고요. 동반 1인도 안 되고요. 듣기로는 일행이라고 5명, 6명씩 한 번에 줄을 서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모닝캄 줄이 일반 줄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이렇게 본인만 줄을 서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내 수화물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트 플러스가 상당히 좋은 거였다는 거를 요즘 이런 거 탑승하면서 느끼고 있네요. 진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탑승할 때마다 줄이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런 거 기다리는 거 아무 생각도 없이 기다렸었는데 요즘은 기다리는 것도 조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밥이나 먹겠습니다. 밥이나 빠르게 먹고 모닝캄 대한항공. 짐도 못 붙이고 표도 못 받고 그냥 공항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없네. 그냥 최근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2터미널로 이전하고 나서 2터미널이 좀 복적복적해진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줄이 길어도 너무 길고 북적해도 너무 북적한 이 느낌. 동선이나 노선 시간대에 재분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대한항공의 메인 노선들 777, 380, 747이 투입된 노선들이 몰리다 보니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바일 체크인 한 걸 가지고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안검사도 오늘 거의 30분 넘게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몇 분이 걸린 거야? 20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없던 화도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짜증을 낸 건 아니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암튼 배가 고파가지고 게이트 근처의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이 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마티나 골드 라운지 영상은 많아가지고 오늘은 254번 게이트 쪽 스카이허브 라운지로 에스컬레이터로 한층 올라오시면 있는 스카이허브 라운지. 줄
사실 후기도 후기인데 여기는 마티나보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줄이 오늘도 꽤 있었습니다. 에어스타 골드 회원? 이분들은 줄을 안 쉬어도 된다고 하네요.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빠야 되나 뭐 하고 있다가 여기도 좀 기다려서 입장을 했고요. 저도 여긴 처음 와봐가지고 메뉴가 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핫푸드들은 볶음밥이랑 감튀, 떡볶이, 그리고 분식 튀김류, 불고기랑 치킨이 있었고요. 국도 2종류가 있고 뭔가 먹기 아까운 찐빵들도 있었습니다. 몬테 머시기 샌드위치, 여기 풀무원 라운지 어디까지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쌀국수 세션이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재료 담으신 다음에 배를 띵 하시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다만 대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각종 샐러드, 요거트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묵, 매운 어묵과 그냥 어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묵 한 개에 막 400원, 3개에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하나당 1000원 받더라고요. 디저트도 종류별로 꽤나 많아가지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터미널 마티나보다도 음식이 깔끔하고 프레시한 게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굶어가지고 배가 좀 고파가지고 이렇게 2접시 갖고 와서 빠르게 해치우고요. 요즘 주변에서 계속 얼굴이 동그래져 간다고 사실 역시 명예훼손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다이어트 한다고 전날 굶었더니 오히려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습니다. 살은 다음 생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살 뺀다고 말했지만 디저트까지 먹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더 앉아있으면 괜히 또 뭐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타면서 기종 이야기, 비행기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A220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A220은 이제 에어버스사의 소형 항공기인데요. 에어버스의 항공기지만 에어버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캐나다에서 항공기 회사인 bombardier 만들고 이제 그걸 팔아 넘겨가지고 에어버스 A220으로 이름이 바뀐 기종입니다. 이 기체는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효율성이 좋아가지고 60%인가 70%만 채워도 이게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비행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 이 항공기에는 이제 비즈니스가 없어요. 비즈니스 없이 이코노미 140석으로 채워진 항공기인데요. 비즈니스 수요가 없지만 상용이나 관광 수요가 많은 그런 노선에 투입이 됩니다. 연료 효율성이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가고요. 이 항공기 자체는 베트남까지도 들어가고요. 가장 자주 이제 사용되는 곳은 김포발 국내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엔진 문제가 고질적으로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좋고 효자 항공기고 너무 효율이 좋아서 괜찮다 해도 상당히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끔씩은 이제 못 띄우기도 하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 항공은 엔진 문제가 너무 계속 이슈가 터져가지고 다른 항공사의 220을 임대해와서 빌려와가지고 운항을 하기도 했고요. 대한항공 자체도 220을 다 굴리고 있지는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항공기를 김포, 부산에서 상당히 자주 탔었고 이미 후기도 몇 개가 밀려 있는데 이걸 언제 올려야 될지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에 A220을 또 타게 됐습니다. 원래는 737이었어요. 737 900인가 탑승하는 거였는데 800인가를 탑승하는 거였는데 비제 변경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똥차 컬렉션 해가지고 상당히 똥차 탈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A220이어가지고 제 인스타에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A220이 낫다, 그래도 737이 낫다, 이게 반반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줄이 너무 긴데 제발 우리 줄 아니어라. 아시아나 줄인 것 같네요. 아시아나 줄인 것 같습니다. 264번은 이스탄불 가는 아시아나. 오늘 제 게이트는 263번. 살면서 발권할 때까지 저런 도시가 있었나 싶었던 오카야마. 오늘도 스마트 패스 줄에 섰고요. 참고로 스마트 패스는 존1, 모닝캄과 함께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비루해진 나의 모닝캄. A220은 비즈니스도 없어가지고 스카이 프라이어티 승객 다음으로 바로 입장하겠네요 라고 할라 했는데 오늘은 스카이 프라이어티 승객이 없어가지고 제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클린샷 개꿀 아는 마음으로 보딩하면서 오늘 비행 설명드릴게요. KE2185편 오전 10시 35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1시간 40분 날아 오후 12시 15분에 오카야마 모모타로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스케줄이고요. 오늘 기재는 A220-300 호텔 리마 8092 8년대 녀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노선 중에 비즈니스 수요가 낮은 노선이나 국내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고요. 연비가 매우 좋기로 유명한 녀석입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간다는 썰이 있을 만큼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항공이 상당히 만족하면서 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작은 220에도 380에 쓰는 게이트가 그대로 잘 붙어있네요. 요게 380, 요게 220입니다. 귀엽네요. 오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가지고 순항 고도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빠르게 기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준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심히 들어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A20은 23, 한 줄에 5석이 있는 조금 신기한 구조입니다. 예전에 이게 비대칭이라서 이걸 균형을 어떻게 맞추지 했었는데 2열, 3열 좌석 위치가 조금씩 조정이 되어 있고 화물도 약간 신경을 써서 실른다고 해요.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가 쪽 좌석이라서 화장실부터 다녀왔어요. 그냥 협동체의 작은 화장실, 물은 냉 온수 조절은 안되는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탈취대도 있고 여기 특이한 점, 대형기에만 있을 법한 화장실이 창문에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풍경을 감상하긴 좋겠네요. 근데 이거 감상할 일이... 빠르게 제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가리가 다 된 뭔가 고인돌 같은 시트. 저는 2열 창가 쪽에 앉았고요. 좌석은 이 정도로 제껴지는 거 확인하고 220은 모니터가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요즘 항공기들의 모니터가 많이 없긴 한데요. 모니터가 없으면 확실히 기내 경험이 좀 아쉽긴 합니다. 유나이티드도 다 떼버렸다가 요즘은 다시 다는 추세라고 해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앞에는 세이프티 카드 A20-300 면세품 주문지와 모닝캄 매거진도 있습니다. 저거 언제 한번 각 잡고 읽어봤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이렇게 모니터 없는 비행기 타시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 간격은 여건이 세로로 딱 물리는 정도, 좌석 폭은 여건이 가로로 딱 맞는 스펙상 31인치, 18.5인치에서 19인치의 좌석 폭입니다. 좌석 폭은 소형기 중에서 최고의 스펙이네요. 근데 스펙 대비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긴 합니다. 테이블도 돌판같이 통짜 테이블이고요. USB 타입 A 포트, 겁나 느린 충전 포트로 충전하실 수 있고 물론 아래 돼지코 꼽을 수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항공기 A380이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탄 항공기는 가장 작은 항공기, 저기는 제일 큰 항공기. 윙렛은 민둥이, 민무늬 윙렛, 날개입니다. 창문, A205 협동체 치고 창문이 크다고 해요. 777보다도 크고 민간 협동체 중 가장 큰 787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시원시원하네요. 바로 위를 보면 독서등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바람 나오는 것도 요렇게 돌려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시고 가는 기장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카야마 국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1시간 10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New speaking. 이제 비행기 바퀴를 고정하는 저 노란 거 휠 초크를 가져가시는 거 보니까 조만간 출발하겠네요. 기내 모니터가 없어서 승무원분들께서 직접 안전시범을 보여주시고요. 저기 아시아나는 푸시백을 하는데 왜 안하나 하고 생각할 때쯤 푸시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기다리시지 못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10분 넘게 딜레이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면 애교죠. 샌프란시스코에서 6시간 지연당하고 나서 지연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아시아나 색동 도장이 대한항공 도장들과 섞여있는 건 익숙해졌는데요. 저기 스월 특도 섞여있는 건 익숙해지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기 전에 저것보다 재도장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협동체들이 주기되어 있고요. 참고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시아나의 777부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777, 350, 321순 똥차들부터 이거 똥차도 계속 쓰려고 하나 보네요. 자, 이제 대한항공 경납고를 지나면서 이륙을 할 건데요. 제 채널에서 보통 이륙 엔진음을 잘 담진 않는 편인데 A220 이 친구는 좀 독특해요. 고래 울음소리 같은 엔진음이 또 포인트라 가지고 항공 유튜버 코스프레 한 사람으로서 이걸 안 들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만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손님
손님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 소리는 들으셨나요? 저는 이륙할 때 오히려 비행기 소리 듣는다고 에어팟을 요즘은 빼고 있는 편입니다. 각 항공기마다 이게 특징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듣는데 또 재미가 있어요. 순항고도에 도달을 했고요. 오늘은 6분 정도 딜레이 되겠네요. 저는 바로 와이파이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폰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아이패드로 연결을 해봤고요. 여기는 에어쇼도 보실 수 있고 기내 엔터 영상, 영화, 음악도 다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에어쇼를 보면서 음악을 듣고요. 다만 오늘은 기내식을 먹는데 이걸 켜놓을 순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집어넣었습니다. 뜬 지 얼마 안 되는데 57분 남았다고 해서 바로 기내식이 나오겠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식을 서비스 받았고요. 저는 오늘 특별 기내식으로 유대교식 코셔미를 해봤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타면 특별 기내식을 많이 시키는데요. 보통 단거리는 코셔밀로, 중거리는 해산물식이나 글루텐 프리, 장거리는 일반 기내식을 하거나 글루텐 프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대한항공 앱이나 외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제공해주는 코셔밀, 이게 또 맛있어가지고 요걸로 했습니다. 이거를 대한항공에서 단품으로 그냥 사가지고 제공해주는데 이게 비싼 거라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뜯어서 저 안쪽에 있는 메뉴만 데펴주시고요. 아이고 왜 안 뜯어지냐. 오늘의 메뉴는 계란 지단과 같은 거가 감자, 당근, 그리고 연어 샐러드와 케이크, 과일이 나왔고요. 크래커 같은 것도 물과 같이 서비스 되었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항상 탈 때마다 다른 코셔 메뉴를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맛있겠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저 지단 같은 게 오믈렛 안에 뭐가 좀 더 들어있었고요. 대부분 다 야채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거 음식 간이 좀 약했어요. 뒤늦게 소스도 발견해가지고 소스랑 같이 먹으면 좀 괜찮았습니다. 먹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소스를 그냥 부었고요. 이제 좀 먹을만하네. 메인 메뉴가 슴슴한 거에 비해서 연어는 오히려 간이 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짜게 먹는 게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저는 무난했다 싶으면서도 간이 조금씩 따로 노는 게 아쉬웠습니다. 먹을만하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먹을만 했어요. 그래도 빠르게 해치우고 과일을 먹어줬고요. 통조림 과일 맛, 케이크 디저트, 이거는 당이 빡 오른 맛이었습니다. 사포로 이런 비행이었으면 먹고 혈당 올라서 바로 잤을 것 같아요. 경체 모를 크래커 남기고 기내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유대교인 마냥 코셔밀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코셔밀 메뉴 중에서 오늘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코셔밀 오늘은 좀 폼이 별로다잉. 그래도 옆에 박스밀보단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 박스밀 저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해치우셨습니다. 이제 비행이 23분 남았고요.
오늘 항공편은 또 특이하게 인도분이나 동남아 분들께서 많이 탑승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오카야마 수요가 있지? 싶긴 한데 좀 신기했습니다. 이제 일본 땅이 슬 보이고 있고요. 17분 남았네요. 산 덕분에 평소보다 좀 낮게 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밖에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밖에 경치를 감상하면서 K 추천곡을 들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노래 추천. 좀 뭘 아시는 분인가? 약간 산 위에 있는 공항이라 그런지 계속해서 산이 보이다가 골프장도 보이고 오카야마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필스팅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선반을 여실 때는 안을 민둥이 부디로 보이는 오카야마 공항. 오늘 뭔 행사도 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제가 와서 반겨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케빈 크루 도어사이 스탠바이. 이제 벨트 해제음이 울리고 저도 내려볼게요. 인천 오카야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항공기 국제선 16만원에 온 국제선은 여기서 하긴 합니다. 입국하자마자 알 수 있는 복숭아의 고장 오카야마. 공항 애칭도 그래가지고 모모타로 공항이라고도 해요. 입국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국제선이 몇 편 없다 보니 그냥 다 거기서 거기 대한항공 타고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또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대한항공 시간대에 맞춰서 기다린다고 하니 막 서둘려서 나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시내까지 요금은 100엔 정도였습니다. 저는 바로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고요. 시내를 할 것도 없는 일본 소도시에서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공항에서 오카야마 역까지 이제 리무진 타고 왔고, 역에서 지금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왔고요. 여긴 이제 오카야마 성으로 가고 있는 녹지입니다. 벚꽃이 좀 예쁘게 잘 폈다고 유명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벚꽃은 다 졌고요. 벚꽃은 다 지고 이제 또 진짜 녹지가 돼가고 있고, 일단 뭐 대한항공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탑승기니까 저는 737에서 220으로 바뀌어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뭐 거의 오늘은 만석이었습니다. 거의 다 채워갔고, A220-300을 이제 엔진 문제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어프랑스랑 뭐 대한항공이랑 같이 A220 뭐 500을 에어버스에 제작을 요구했다는 등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기내 자체는 상당히 쾌적하고, 이게 또 창문이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2.3이니까 결국 창가 쪽 좌석, 복도 쪽 좌석, 그러니까 껴서 가는 좌석이 좀 적은 게 이제 조금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A220을 계속 불리려고 하고 있고, 웬만한 루트에는 거의 다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느낀 게 이 헤드레스트가 약간 불편해요. 헤드레스트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항상 있고, 오늘 코셔밀 자체는 뭐 엄청 맛있진 않았지만 일반 기내식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코셔밀이 나은 것 같아요. 일반 기내식보다는 뭔가 코셔밀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0 고래 울음소리도 잘 들었고, 이제 저는 여기서 2박 3일 일정이고요. 오늘은 오카야마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리고 내일은 다카마스 넘어가서 우동 먹고, 그리고 모레 12시쯤에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이번엔 T클래스로 쌓여가지고 나쁘지 않게 쌓일 거, 뭐 그냥 가격 대비 나쁘지 않게 쌓일 것 같은데, 뭐 일본 노선이 마성비가 좋은 노선은 아니니까 그냥 즐기기로 하고요.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다 좀 더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붙이도록 하고요. 네. 편집하면서 들으니까 크게 추가로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가끔은 또 이렇게 특색 있게 특이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또 이거의 복편 오카야마 인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엔 딴 거 먼저 올라갈 거예요. 이제만 할 때쯤 간단한 오카야마 브이로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제가 전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까 놀러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가나 뭐 이런저런 정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비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